이만수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늦은 오후 햇빛이 베란다 난간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30년 넘게 보아온 풍경이었다. 나무는 자랐고 놀던 아이들은 사라졌다. 그 대신 주차된 차들만 늘어났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평생 한 번쯤은 당신도 떠나보셔야 합니다. 6개월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부드러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정미자는 소파 끝에 앉아 화면을 뚫어져라 보았다. 화면 속에는 푸른 바다와 거대한 크루즈선, 갑판을 거니는 노부부들의 모습이 번갈아 나왔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웃음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미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다.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남편 도시락을 싸던 새벽 아이들 학원 버스를 따라 뛰어가던 비 오는 날, 시댁 제사 준비에 허리 펴지 못하던 명절들. 정작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다. 여보, 미자가 조용히 불렀다. 만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왜? 저기 저거 말이야. 미자는 손가락으로 TV를 가리켰다. 크루즈 위에서 노부부가 샴페인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만수는 천천히 걸어와 TV 앞에 섰다. 여행 광고잖아. 요즘 저런 거 많지. 미자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낮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만수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TV 소리를 줄였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냉장고 모터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무슨 세계 일주야. 만수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 떨렸다. 미자는 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에 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제 아니면 못한다는 문장이 가슴에 박혔다.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던 날이 떠올랐다. 의사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다. 하지만 요즘 자주 숨이 찼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뛰었다. 여보, 우리 평생 집이랑 애들만 보고 살았잖아. 미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도 우리도 한 번쯤은 우리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 만수는 말없이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반세기를 함께 보낸 삶의 흔적들이 있었다. 줄에 걸린 낡은 빨래 집게, 화분 속 마른 흙, 벽에 남은 못자국. 이 집은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노력의 증거였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배를 타고 세계를 돈다고?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미자는 순간 멈칫했다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집 팔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만수의 시선이 천천히 미자를 향했다. 그의 눈동자에 놀람과 불안이 동시에 스쳤다. 집을 팔자고? 미자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응. 애들도 다 나갔고 여기서 더 버티는 것도 이제는 글쎄. 남은 시간 조금은 다르게 써보고 싶어. 만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군대 제대 후 공장에 다니며 모은 월급, 아이들, 학원비를 아껴 넣었던 적금, IMF 때 쓰러질 뻔한 회사를 버티며 받은 퇴직금까지 모든 돈이 이 집에 들어왔다. 집 팔아서 여행하고 그 다음엔? 그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 다음엔 좀 더 작은 데서 살면 되지 않을까? 지방이나 외곽 쪽에. 우리 둘이 지내기만 하면 되잖아. 미자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오래 고민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만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돈이 모자라면?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나 다른 생각도 떠올랐다. 자신과 아내가 매일 TV만 보며 병원만 오가며 같은 동네만 돌다 생을 마감하는 모습. 그 그림은 이상하게도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미자가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여보,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그래도 우리 둘이 같이 있잖아. 만수는 손을 내리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결혼식 날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22의 얼굴이 잠깐 겹쳐 보였다. 시간이 참 많이도 흘렀다. 정말 그렇게까지 가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응. 미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랑 우리 둘이서 한 번만이라도 끝까지 가보고 싶어? 거실의 시계가 똑똑 소리를 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다. 만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 알겠어.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장 내일 팔자는 소리는 하지 말고 부동산부터 한번 알아보자. 미자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정말? 그래. 어차피 언젠간 정리해야 할 집이잖아. 만수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했다. 그냥 조금 일찍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자고. 미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래된 손등 위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 못 가본 곳들, 사진 속에서만 보던 도시들, 바다 위에서 맞을 새벽과 석양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창밖 아파트 단지 위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오래 함께한 집은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부동산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한때 줄 서서 들어오던 인기 단지였고 인근 재개발 호재도 있어 매수자는 금방 나타났다. 도장을 찍던 날 이만수는 등기부 등본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가 이제 곧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다. 집을 비우는 날 정미자는 마지막으로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뛰놀던 작은 방, 시험 전날 밤새 불이 꺼지지 않던 책상, 부부가 다퉜다가도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식탁 자리, 벽에 남은 못자국 하나까지 눈에 들어왔다. 여보, 혹시라도 돌아오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짐을 나르던 중 미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땐 또 다른 데서 시작하면 되지. 만수는 대답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크루즈 출발을 위한 공항에 섰다. 커다란 캐리어 2개와 작은 배낭 하나. 평생을 채우고 비우며 살았지만 결국 남은 짐은 생각보다 적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항구 도시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다. 짠 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멀리 수평선 위로 거대한 흰 배가 떠 있었다. 저게 우리가 탈 배야? 미자가 숨을 들이켰다. 만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크루즈선을 바라보았다. 수십 층 건물만 한 배가 항구에 우뚝 서 있었다. 외벽에는 반짝이는 로고와 화려한 조명이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크네. 그는 솔직한 감탄을 내뱉었다. 승선 수속을 마치고 두 사람은 탑승 게이트를 천천히 걸어갔다. 발밑의 철제 다리가 살짝 흔들렸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던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익숙한 삶에서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객실 문을 열자 작은 호텔 같은 방이 나타났다. 바다를 향한 유리창과 작은 발코니,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2개, 벽걸이, TV. 어디에도 오래된 벽지나 낡은 장롱은 없었다. 여보, 여기 우리 집보다 좋은 거 아니야? 미자가 웃으며 말했다. 집값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나와야지. 만수는 일부러 능청스럽게 답했다. 그러나 손은 유리창 쪽으로 자연스럽게 향했다. 그는 발코니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눈앞에 쫙 펼쳐졌다. 항구 주변에는 다른 배들과 창고, 크레인이 보였지만 조금만 눈을 옮기면 물결과 하늘뿐이었다. 선착장을 떠날 시간이 되자 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크루즈가 출항합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안전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판 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어떤 이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는 손을 흔들며 굿바이를 외쳤다. 이곳저곳에서 다른 언어가 섞여 들렸다. 미자는 난간에 2 손을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항구의 풍경이 아주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여보, 우리 진짜 떠나는 거네. 만수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이제 되돌아갈 집도 없고. 그 말에 미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배가 완전히 바다 위로 나왔을 때 도시는 점점 작아졌다. 빌딩 숲은 실루엣만 남았고 결국 하나의 윤곽으로 멀어져 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2 사람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흔들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두드리며 하얀 포마를 만들었다. 처음 듣는 듯한 깊고도 낮은 엔진 소리가 가슴까지 울렸다. 만수는 난간을 꼭 잡았다. 설렘과 함께 어딘가 불안한 감정이 섞여 올라왔다. 잘한 선택일까? 이 나이에 너무 큰 모험을 하는 건 아닐까? 마음속 질문이 밀려왔다. 하지만 옆을 보니 미자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빛이 서려 있었다. 여보, 저기 봐. 갈매기야. 미자는 아이처럼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배 옆을 따라 날아가는 갈매기 몇 마리가 바다와 하늘 사이를 자유롭게 가르며 날고 있었다. 만수는 미자의 옆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집 안 형광등 아래에서만 보던 얼굴이었다. 이 바다바람과 햇빛 속에서 보니 주름 사이로 다른 표정이 보였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소녀 같은 눈빛. 그래, 한번 즐겨보자. 그는 거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갑판 아래로 내려가는 길, 2 사람은 손을 잡았다.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가면서도 손은 쉽게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창밖에는 까만 바다와 작은 불빛들이 떠 있었다. 배는 조용히 흔들렸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멀리까지 온 것 같다. 만수는 베개를 조금 더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긴장과 아주 조금의 기대가 섞여 있었다. 배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속도로 2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객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정미자가 먼저 눈을 떴다.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자 배가 천천히 흔들리는 느낌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조용히 발코니 문을 열었다. 바다에서는 낮게 깔린 안개 사이로 은빛 물결이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맑았다. 여보, 일어나봐. 밖이 참 예뻐. 미자가 부드럽게 불렀다. 잠든 듯 보였던 이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벌써 일어난 거야? 아직 6시잖아. 여기선 6시도 늦어. 미자는 가볍게 웃으며 발코니를 가리켰다. 만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발코니로 나왔다. 해가 수평선 너머에서 부서지듯 떠오르고 있었다. 붉고 따뜻한 빛이 바다 위에 길게 퍼졌다. 그 풍경은 평생 서울 아파트 창문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이런 걸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만수는 손을 난간에 올려놓고 말했다. 그렇지? 여길 오길 잘했어. 미자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며칠 뒤 크루즈는 첫 목적지인 일본 항구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가이드와 함께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상점 앞에는 붉은 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작은 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미자는 이국적인 풍경에 눈을 반짝였다. 여보, 저기 봐. 예쁘지? 만수는 속도를 조금 늦추며 주변을 살폈다. 응, 그런데 바닥이 미끄럽네. 조심해. 그는 어느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있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 하지만 미자가 모르는 척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말없이 걸음을 이어갔다. 며칠 후 배는 북쪽으로 향했다. 알래스카의 빙하를 보는 날이었다. 갑판 위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하얀 얼음벽이 하늘까지 솟아 있었고 배가 다가가자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와, 이게 진짜야? 미자는 턱을 괴고 얼음벽을 바라보았다. 만수는 잠시 손을 난간에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 이런 곳을 평생 TV로만 봤지. 빙하의 일부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미자는 놀라서 만수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만수의 가슴이 잠시 뻐근하게 조여왔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괜찮네. 그냥 추워서 그런가 봐. 그는 애써 웃었다. 미자는 눈치채지 못하고 이어 말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이런 건 언제 또 보겠어. 여행은 계속 이어졌다. 북유럽의 고성, 붉은 지붕이 줄지어 서 있는 작은 마을들, 지중해의 파란 하늘과 돌벽 골목들. 미자는 가는 곳마다 사진을 남겼다. 만수의 촬영 실력은 좋지 않았지만 미자는 결과를 보고 늘 웃었다. 여보, 이건 내 얼굴이 아니라 기둥만 나왔잖아. 기둥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길래. 둘은 한참을 웃었다. 하지만 여행이 이어질수록 만수의 움직임은 조금씩 느려졌다. 미자는 그 사실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우리 나이엔 당연히 힘들지. 천천히 가면 되지 뭐. 그러나 만수의 안색은 종종 흐려졌다. 길을 오를 때마다 이마에 땀이 맺혔고 가슴을 조용히 두드리는 모습을 미자는 가끔 발견했다. 여보, 괜찮지? 어느 날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만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밤이 되면 그는 배의 의료실 앞을 몇 번 망설이며 서성거리다가 결국 돌아갔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불안이 자꾸만 자리를 잡았다. 이게 단순한 피로일까? 아니면? 그는 미자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다. 미자는 여행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고 웃을 때마다 20살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미자가 배 위에서 손을 잡아 끌면 그는 미세하게 균형을 잃곤 했다. 미자는 이를 파도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만수는 속으로만 알았다. 내가 조금 달라진 건가? 하지만 그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미자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더 보고 싶었다. 그날 저녁
식당 창밖으로 해질녘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미자는 샐러드를 먹으며 말을 건넸다. 여보, 우리 다음엔 남미까지 간대. 진짜 길게 가는 거래.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좋지. 그러나 그의 손이 포크를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진동은 아주 작았지만 조용히 다가오는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크루즈는 지중해 한가운데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선실 복도에는 발걸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바다 위의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이만수와 정미자는 그날 하루를 길게 보낸 뒤 몸을 눕힌 채 조용히 쉬고 있었다. 정미자는 먼저 잠들었고 만수는 천장에 비친 흔들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다. 가슴 사이가 답답하고 숨이 일정하지 않았다. 낮부터 이어진 묵직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옆에서 곤히 자는 아내를 보며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불안감은 자꾸만 커졌다.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그때 갑자기 그의 심장이 세게 조여왔다. 만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명을 참았다. 몸이 앞으로 굽혀지고 숨이 턱 막혔다. 윽! 짧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옆에서 자던 미자가 눈을 번쩍 떴다. 여보, 왜 그래, 여보. 만수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른손으로 미자의 손목을 잡았다. 힘이 거의 빠져 있었다. 미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붙은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숨을 못 쉬어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선내 의료팀이 빠르게 달려왔다. 의사는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산소 마스크 준비하세요. 맥박 체크합니다. 만수는 침대에 바로 누워 산소 공급을 받기 시작했다. 얕게 끊어지던 숨이 조금씩 길어졌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나야 나. 만수는 힘겹게 눈을 떴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그는 말끝을 이어가지 못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그의 숨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심장 쪽 이상 반응이 의심됩니다. 즉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곳 의료실은 응급조치까지가 한계입니다. 미자의 얼굴이 공포로 굳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이동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사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만수는 의료진의 손길 사이에서 힘겹게 내쉬는 숨을 고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미자야, 미안하다. 미자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말하지도 않고 아픈 걸 어떻게 참아. 만수의 눈가에 미약한 후회가 스쳤다. 여행 내내 가슴속 깊이 감춰왔던 불안이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의료팀이 만수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미자는 그의 옆을 단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다. 복도의 조명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크루즈는 밤바다를 조용히 가르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은 두 사람에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다. 의사는 다시 한번 미자에게 말했다. 가능한 빨리 항구에 도착해야 합니다. 선장과 상의하겠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두 손을 모아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립니다. 문이 닫히고 의료진이 움직이는 소리가 멀어질 때 미자는 복도 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벽시계가 분명한 소리로 똑딱거리며 흘러갔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으며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던 남편이 지금은 응급 처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가볍게 문질렀다.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다. 여보,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우리가 너무 큰 결정을 한 건 아닐까? 밤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여행은 그 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의료실 불빛은 하얗고 차가웠다. 이만수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호흡은 들쑥날쑥했고 의료기기의 작은 경고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정미자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릴 정도였다. 잠시 후 선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낮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표정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정미자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남편 상태가 많이 나쁜 건가요? 선장은 의료진과 짧게 눈빛을 교환한 뒤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지금 선내 의료팀이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는 거의 끝났습니다. 더 전문적인 장비와 의사가 필요합니다. 미자의 목이 가늘게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의료진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가장 가까운 항구로 빠르게 이동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항로 기준으로는 이탈리아 남쪽 항구가 가장 빠릅니다. 정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러면 여행은? 선장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여행 일정을 전부 중단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매우 간단했지만 그녀의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다. 6개월 세계 일주라는 오랜 꿈, 집까지 팔아 만들어낸 계획, 앞으로 남은 4개월의 일정. 모두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진의 말이 다시 이어졌다. 지금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이나 기온 변화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가족분이 하셔야 합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남편 쪽으로 향했다. 만수는 힘겹게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미자야. 그는 낮고 쉬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의 마음속에 있던 갈등이 조용히 무너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무슨 소리야? 지금 중요한 건 여행이 아니야. 당신이야. 만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아깝잖아. 우리 집까지 팔았는데. 미자는 그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여보, 집이든 여행이든 다 당신이랑 같이 있으려고 한 거야.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야.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울음은 참아냈다. 지금은 그녀가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미자는 다시 선장과 의료진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귀국하겠습니다. 가능한 가장 빠른 경로로요. 선장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항로를 변경하겠습니다. 선장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의료진이 만수에게 추가 산소 공급과 검사를 진행했다. 미자는 그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쥐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만수가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자야. 응, 여보. 나 무섭다. 미자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낮게 대답했다. 괜찮아. 나 있잖아. 우리 같이 돌아가면 돼. 잠시 후 크루즈 방송이 울려 퍼졌다. 전 승객께 안내드립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긴급 항로 변경이 진행됩니다. 미자는 그 안내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안다. 이 결정이 모든 계획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잃고 싶지 않은 것은 여행도 돈도 아니었다. 침대 위에 남편. 오랜 세월을 함께 버텨온 단 한 사람. 그가 숨을 쉬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가장 값비싼 집보다 더 소중한 전부였다.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한 지 이틀 뒤 이만수는 응급 치료를 받은 후 한국행 항공기로 이송되었다. 장거리 이동은 위험했지만 그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면서 의료진은 지금이 귀국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 정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산소 공급 장치가 없으면 숨을 고르기 어려웠다. 여보,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할 거야. 미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만수는 힘겹게 눈을 떴다. 응. 비행기는 조용히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미자의 마음은 잔뜩 긴장한 활줄처럼 팽팽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응급병동의 새하얀 조명 아래서 의사들은 빠르게 검사와 처치를 진행했다. 심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단정한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치료가 시작되자 더 큰 문제는 당장 머물 곳이 없다는 현실이었다. 부부가 살던 20억 아파트는 이미 새 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대금도 모두 여행 준비와 크루즈 비용, 비상자금으로 흩어져 있었다. 미자는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임대 매물을 검색하며 발이 떨렸다. 여보, 우리가 갈 곳이. 입술이 떨렸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며칠 뒤 만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의 얼굴은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다. 미자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검정 가방과 서너 벌의 옷이 담긴 비닐백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만수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집은 어떻게 됐어? 미자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계약 끝났어. 잔금도 받았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어. 만수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가 팔았으니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현실에서 들으니 마음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어디로 가?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미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단기 임대, 원룸, 단기 월세 같은 단어들이 빽빽하게 떠 있었다. 일단 작은 방이라도 구해볼게.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 나이에 월세방 사는구나. 그 말에 미자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녀도 수없이 생각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남편 입으로 들으니 더 쓰렸다. 미자는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여보, 잠깐이야. 조금만 나으면 우리 다시 자리 잡을 거야. 만수는 노력해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미자야, 나 때문이지? 무슨 소리야? 미자는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다. 여보가 아픈 게 어떻게 여보 잘못이야. 누구라도 아플 수 있어. 하지만 미자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던 걸까, 집만 남겨뒀어도.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가 바쁘게 오가고 의료기기의 작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러나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다. 그날 밤 미자는 병원 로비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작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여행이 가져온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세계 일주를 떠날 때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집이 없어서 불안해질 줄은.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울지 않았다. 지금은 남편보다 먼저 흔들릴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세계 여행은 끝났고 새로운 불안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자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되물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정미자는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무들은 잎을 거의 잃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바쁘게 걸어갔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한 달 동안 이만수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처음에는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가 위태로웠고 손을 잡을 때마다 혹시라도 마지막이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치료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자 의사들은 조금씩 희망적인 말을 건넸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말했다. 심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일상생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미자의 눈이 붉어졌다. 정말 괜찮아지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하고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 남편 침대 옆에 가져다 두었다. 만수는 산소 튜브를 달고 있었지만 표정은 며칠 전보다 훨씬 안정돼 보였다. 여보, 밥 좀 먹어봐.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하셨어. 만수는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다. 조금만 먹어볼게. 그는 몇 숟가락을 먹더니 이내 내려놓았다. 미안하다. 아직 많이는 못 먹겠어. 괜찮아. 조금씩 하면 돼. 미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둘 사이에는 아직 말을 옮기지 않은 젖은 공기 같은 게 있었다. 집을 팔았다는 사실, 여행을 포기한 현실, 그리고 남겨진 불안. 그날 밤 조용한 병실에서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자야. 응, 여보. 만수는 침대 옆에 앉은 아내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몇십 년을 함께한 사람에게만 보일 수 있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사실 나는 조금 불안했어. 미자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이제 말해? 만수는 작게 웃었다. 당신이 너무 기뻐하는데 차마 말 못했지. 평생 가족만 챙기고 당신 하고 싶은 건 거의 못하고 살았잖아. 이번만큼은 당신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됐네. 그는 스스로를 탓하듯 눈을 내리깔았다. 나 때문에 돈도 다 쓰고 집도 잃고. 미자는 그의 말을 끊었다. 여보, 집은 다시 구하면 돼. 돈도 차근차근 모으면 돼. 하지만 당신은 다시 못 얻는 사람이야. 만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자는 말을 이어갔다. 여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게 나는 제일 무서웠어. 여행이 문제가 아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병실의 작은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 오직 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다. 미자야, 나도 깨달았어. 뭘? 우리가 찾으려던 건 바다가 아니었어. 큰 배도 멋진 도시도 아니었어. 그냥 서로였다는 거. 미자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떴다. 그 말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닿았다. 맞아. 그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당신이랑 조용히 지낼 집이 더 소중했어. 나한테는 그게 세상 여행보다 더 큰 행복이야. 만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은 지난 한 달 동안 쌓여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숨이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고 그는 천천히 걸음 연습을 하게 되었다. 복도 끝까지 가는 데에도 숨이 찼지만 미자는 그의 옆을 손잡고 함께 걸었다. 여보,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잘 걷는다. 그렇지? 나 아직 살아는 있나 봐. 뭘 살아는 있어. 아주 잘 살아있지. 두 사람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몸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다시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미자는 병실 창가에 앉아 든든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집도 삶도 마음도.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우리에게 맞는 속도로. 그 말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시 큰 모험을 하진 못할지 몰라도 남은 날들을 서로의 곁에서 살아내자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그들의 여행은 끝났지만 또 다른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3개월의 재활 치료가 끝난 어느 봄날, 정미자와 이만수는 작은 전원주택 앞에 서 있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산에 둘러싸여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곳이었다. 이 집은 20억 아파트만큼 넓지도 크지도 않았다. 방 2칸에 작은 마당 하나, 오래된 목재로 만든 툇마루가 전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집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여보, 여기 우리가 살 집이야? 미자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크진 않아도 조용하고 좋더라. 그의 표정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편안했다. 마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옷깃을 스쳤다. 미자는 툇마루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무판이 조금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마당 끝에는 미리 심어둔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여기 앉아봐. 미자가 손으로 툇마루를 가리켰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옆에 앉았다. 그는 허리를 펴고 멀리 산을 바라보았다. 산등성이 사이로 햇빛이 부서지며 내려오고 있었다. 여기 마음이 편해진다. 미자는 작은 주전자를 가져와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도시 아파트의 기억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듯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미자가 입을 열었다. 여보.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응? 세계 일주 좋은 경험이긴 했어. 근데 미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나는 결국 이 시간이 더 좋다. 이렇게 우리 둘이 여기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만수는 말없이 미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의 불안과 고생이 옅은 주름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다시 찾은 평온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맞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랑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아. 크루즈도 좋았지만 우리가 찾던 건 그게 아니었지. 미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우리가 찾던 건 서로였지. 만수는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아내의 손을 감쌌다. 그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가슴속으로 번져갔다. 미자야. 응, 여보. 나 이제는 무리 안 할게. 남은 시간은 당신이랑 같이 천천히 살고 싶어.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제는 서두르지 말자.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속도로 살자. 그들이 나눈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지난 시간들을 모두 포근하게 감싸는 듯했다. 한참 뒤
바람이 마당의 작은 꽃잎을 살짝 흔들었다. 미자는 손가락으로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보, 저기 봐. 꽃이 피었네. 만수는 천천히 웃었다. 우리도 다시 피는 거지, 뭐. 그 말에 미자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이 바깥 세상은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작은 집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봄바람을 마시고 있었다. 집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렸던 안정과 평온, 그리고 서로를 다시 붙잡은 두 사람의 미래가 고요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깨달았다. 가장 값진 여행은 바다 건너가 아니라 결국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것을.